안녕하세요.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. 작게라도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알려드렸죠. 블로그로 소소하게 용돈을 벌기도 하고 전자책을 만들어서 소액을 얻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쉬운 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. 혹은 실제로 도전을 했지만 소액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더라고요.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돈을 벌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고민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?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바로 레드버블로 돈 벌기입니다. 자, 레드버블은 여러분 POD 사업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부터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. 제가 벌어들인 금액을 보니까 그래도 한 5불 정도 됩니다. 굉장히 조금이죠. 근데 디자인도 적었고 그리고 스티커가 주로 팔렸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을 좀 올린다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3년 전에 POD가 한참 붐이었을 때 애쉬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유명했어요. 그러다가 애쉬의 한국인들이 판매할 수 없게끔 조치가 내려졌고 한동안 POD가 잠잠했습니다. 저는 그때 꽂혀가지고 저도 레드버블에서 몇 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냥 안 팔리는가 보다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아니 웬걸요. 가끔씩 제가 올려놓은 디자인들이 팔리는 걸 보게 되었어요. 자, 레드버블의 경우 키워드를 찾아내서 사람들이 구매하려는 문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스티커가 팔리고 상품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작은 것들이 모이면 정말 무섭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만 보면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면 될까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? 혹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법니다.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.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죠. 자, 키워드를 찾아서 그에 맞는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저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.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해야 돼요. 어떤 투잡이건 부업이건 여러분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. 그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고요. 관련된 자료를 찾고 그리고 또 지식을 얻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. 그런 것들이 없이는 지속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을 만나게 됩니다. 그 벽을 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보기에는 진입장벽이 낮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디자인적인 간단한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. 즉,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다못해 구글에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저 또한 디자인에 대한 나름대로 검색이 있었고 이를 통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. 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연관성도 있었습니다. 자, 이 기법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제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제가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감을 잡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는 뜻이죠. 자,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명암, 색상 맞추기예요. 명암은 예를 들어서 글자 안에 음영이 들어가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. 가장 쉽게는 흑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제가 판매했던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We Race as One이라는 그 스티커예요. 바로 그게 명암을 사용한 디자인이었습니다. 여기에는 비례적인 방법도 들어가 있어요. 깃발과 글자 이런 것들이 나름의 사이즈를 맞추는 게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로 적용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색상 맞추기는 말 그대로 색상을 맞추는 거예요. 컬러를 선택하는 거죠. 자, 보색 대비라고 해서 서로 상반되는 색상을 잘 고를 경우에 디자인을 만들기 굉장히 편리합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검은색은 어울리는 색깔이에요. 검은색과 흰색도 마찬가지죠. 자, 이렇다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을 하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집을 가르쳐봐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디자인적인 걸 알려줘도 대부분 색상 선택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례, 이 대비, 비율이 안 맞고요. 또 명암도 맞지 않았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그래야 이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.
자, 이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키워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. 자, 키워드는 어떤 SNS든지 혹은 플랫폼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검색이 되고 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. 그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이걸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디자인과 어울리는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. 그에 맞는 디자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자, 어떻게 키워드를 그러면 이 레드버블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가 있어요. 이 본문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 한번 접속해 보시면 알 겁니다. 그 사이트에서는 1등부터 만등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이제 뭐 아무래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겠죠. 그 중에서 괜찮은 키워드를 골라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무작정 그 키워드를 찾았다고 해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, 내가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접목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트 던지는 거 아시죠? 그 다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키워드를 보니까 게임 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이걸 어떤 식으로 글자를 바꿔서 아니면 어떤 색상을 적용해서 할 수 있을까? 이런 건 여러분이 연습이 필요하고 레퍼런스가 필요한 겁니다.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색감을 키우거나 혹은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나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영감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예스24 같은 데 요새 좀 핫하게 트렌디하게 올라오는 그런 책 표지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런 책 표지를 보시면서도 여러분이 습득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 입력하셔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먼저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개도 못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냥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가지 않아요. 유튜버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그냥 만들어서 올리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몇 명이나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지,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.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알려주긴 하지만 그대로 그것을 쭉 이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고 조금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. 물론 저도 제가 알려드린 모든 부업을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. 실제적으로 에너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. 변명이라면 변명인데, 아마도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다소 조금 원론적이고 딱딱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, 그리고 나는 그러면 포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오히려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진입장벽이 낮은 건요, 사실상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. 누구나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, 어느 정도 그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진입장벽이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. 저도 쉽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업들이 많았어요.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는 그 브루를 이용해서 영문 자막 이용해가지고 영어 말하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보기도 했었는데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잘 판매할 수 있는지,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. 그 일을 통해서 단돈 5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.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실패만 맛보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법과 연구법을 통해서 여러분 꼭 투잡으로 돈을 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